이 동영상에서는 비닐하우스를 모델링하여 구조 해석을 실행하는 과정을 개략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구조 해석 과정은 모델의 형상을 정의하고 역학적인 조건을 설정하고 구조 해석을 실행하여 해석 결과를 그래픽으로 표시하는 4개의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델의 형상을 정의하는 단계에서는 툴박스를 이용하여 부재의 형상과 단면 치수를 정해줍니다. 이 예에서는 비닐하우스의 길이는 디폴트 값 10m를 그대로 적용하고 바닥폭을 8m, 측고폭을 7m, 측고를 2m, 동고를 4m로 정합니다. 또 지붕아치의 반경을 6m로 바꾸어서 지붕아치가 위로 솟아있는 모양을 만듭니다. 석가래의 간격과 개수는 디폴트 값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합니다. 측면도리는 1개를 2개로 늘리고 지붕도리는 3개를 4개로 늘립니다. 석가래의 단면 치수는 풀다운 메뉴에서 42.2 곱하기 2.1 단면을 선택합니다. 석가래의 재료 성질 버튼을 클릭하면 대화 상자가 열리며 여기에는 입력 항목으로 탄성계수, 포화슨의 비, 단위 중량, 허용 응력, 그리고 항복 응력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항복 응력만 4 곱하기 10의 8승 뉴턴 퍼 스퀘어 미터로 바꿉니다. 도리의 단면 치수는 31.8 곱하기 1.5를 선택하고 석가래의 경우와 동일하게 재료 성질 버튼을 클릭하여 항복 응력만 4 곱하기 10의 8승 뉴턴 퍼 스퀘어 미터로 바꿉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 단계로 모델의 형상 치수를 정했으며 두 번째 단계로 역학적 조건의 일부인 재료 성질을 모든 부재에 부여했습니다. 그 외의 역학적 조건은 경계 조건과 하중 조건이 있으며 이들 조건은 기본 설정 툴 버튼을 클릭하여 열리는 기본 설정 대화 상자에서 입력합니다. 기본 설정 대화 상자의 집안 지지 조건 페이는 비닐하우스 모델의 경계 조건을 지정하는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닐하우스의 집안은 강성 기초와 탄성 기초 두 가지 중에 하나로 가정할 수 있습니다. 탄성 기초는 비선형 해석을 전제로 집안의 지지 상태를 정밀하게 모델링할 경우에 적용하여야 하며 강성 기초는 일반적인 선형 탄성 해석의 경우에 적용합니다. 여기서는 선형 해석을 예시하므로 강성 기초를 선택합니다. 강성 기초의 지지 상태는 고정단과 회전단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회전단은 지중 석가래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정단을 적용하는 예를 들겠습니다. 지중 석가래는 없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하중 조건 페인을 선택하여 하중 조건의 입력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비닐하우스에 작용하는 하중은 풍하중, 설하중, 그리고 자중이 있습니다. 풍하중은 풍속과 순간 돌풍의 유무로 결정되며 설하중은 적설량으로 결정됩니다. 자중은 부재의 단면 치수와 단위 중량으로 결정됩니다. 풍하중과 설하중의 디폴트 값은 지역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뉴의 지역명에서 전라북도를 선택하고 세부 지역명을 순창으로 지정하면 풍속과 적설량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입력창에 수치를 직접 입력하여 풍속과 적설량을 변경할 수 있는데 이때는 자동으로 지역명이 직접 입력으로 바뀝니다. 이번 예에서는 설하중을 제외하고 풍하중과 자중만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역학적 조건을 설정하는 두 번째 단계가 완료됩니다. 기본 설정 대화 상자에서는 그 밖의 보조기둥, 보강부재, 출입구, 차광막의 설치 여부를 정해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예를 먼저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에는 전후방의 출입구를 제외한 모델을 예시하겠습니다. OK 버튼을 클릭하여 대화 상자를 닫으면 단순화된 비닐하우스 모델이 표시됩니다. 이제 구조 해석을 실행하는 세 번째 단계와 결과를 그래픽으로 가시화하는
네 번째 단계가 남았습니다. 여기서는 이 두 단계를 구분하지 않고 한 번에 실행하도록 단순화한 과정을 소개하겠습니다. 참고로 두 단계를 구분하여 구조 해석을 별도로 실행하는 방법은 다른 동영상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이아그램 메뉴에는 해석 결과 데이터 아이템인 축방향력, 전단력, 굽힘 모멘트를 비롯한 여러 개의 가시화 아이템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의 메뉴 아이템을 선택하면 구조 해석이 실행됨과 동시에 그 결과 생성되는 데이터가 그래픽 이미지로 화면에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서 Z축 굽힘 모멘트 항목을 선택하면 모든 석가래 부재에 발생하는 Z축 방향 굽힘 모멘트가 다이아그램으로 표시됩니다. 다이아그램의 굽힘 모멘트의 수치를 나타내려면 다이아그램 표시 옵션 아이템을 선택하여 열리는 대화 상자에서 다이아그램 값 표시 옵션을 체크합니다. 적용 버튼을 클릭하여 대화 상자를 닫으면 다이아그램 각 부분의 값이 표시된 Z축 굽힘 모멘트가 표시됩니다. 다이아그램 값 표시 옵션은 Shift 키를 눌러서 즉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값이 표시된 상태에서 Shift 키를 누르면 값이 표시되지 않는 상태로 바뀌고 다시 Shift 키를 누르면 반대 상태로 전환됩니다. 여러 개 부재의 다이아그램이 겹쳐서 식별하기 어려운 경향이 있기 때문에 특정한 부재를 선택하여 그 부재의 다이아그램만 보이도록 할 수 있습니다. 스크린 커서를 부재 위로 옮겨서 녹색으로 하이라이트 될 때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면 부재가 선택되면서 그 부재의 다이아그램만 표시됩니다. 다이아그램의 축척을 바꿀 수 있습니다. 메뉴에서 다이아그램 축척 조정 아이템을 선택하면 다이아그램 스케일 바가 나타나서 다이아그램의 축척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가상 트랙볼을 이용하여 다이아그램의 투시 방향을 바꾸어 줍니다. 키보드의 좌우 이동 키를 눌러서 다이아그램이 표시되는 석가래를 앞뒤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즉, 다이아그램이 표시되는 석가래를 순차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크린 커서를 다이아그램 곡선 위에 올려놓으면 해당 위치와 다이아그램 값이 노란색의 직사각형 안에 표시됩니다. 동시에 부재상의 위치와 모우멘트의 작용 방향이 표시됩니다. 지금까지 간단한 예를 만들어서 개략적인 구조 해석 과정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서 몇 가지 조건을 변경하여 다시 구조 해석 과정을 진행하면서 이전과 다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에 앞서 메뉴에서 다이아그램 지우기 아이템을 선택하여 이전에 생성된 다이아그램을 지웁니다. 다시 기본 설정으로 돌아가서 역학적 조건을 이전의 해석에 적용한 조건과 다르게 변경합니다. 집안 지지 조건을 고정단에서 회전단으로 바꿉니다. 지중 석가래 설치 옵션이 자동으로 바뀝니다. 하중 조건에서 이전에 제외되었던 설하중을 포함시킵니다. 앞에서는 출입구 없이 모델을 단순화하였는데 이번에는 전후방에 출입구를 설치한 옵션을 선택합니다. OK 버튼을 클릭하여 대화 상자를 닫으면 출입구가 있는 모델 이미지가 표시됩니다. 죬쇠 설정 툴 버튼을 클릭하여 눌린 상태로 만든 다음에 모든 도리 부재를 한꺼번에 선택합니다. 커서를 선택된 부재 위로 옮겨서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면 죬쇠 유형을 선택하는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풀다운 메뉴에서 죬쇠의 유형을 지정하면 죬쇠가 설치된 모델의 이미지가 표시됩니다. 대화 상자 밖의 이미점을 클릭하여 대화 상자를 닫습니다. 다이아그램 메뉴에서 Z축 굽힘 모멘트 아이템을 선택하여 다이아그램을 표시합니다. 이전의 모델에서 얻은 결과와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즉, 역학적인 조건을 변경하고 출입문과 죬쇠를 추가함으로써 수치적으로 변화된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결과를 다이아그램 대신에 등고선 이미지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모델 이미지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그림자 표시와 지표면 표시 옵션을 제외시킨 다음에 다이아그램 메뉴에서 등고선 이미지 아이템을 선택합니다. 등고선 이미지를 설정하는 대화 상자가 나타나며
여기서 Z축 굽힘 모멘트, 즉 밴딩 모먼트 Z를 선택합니다. 대화 상자를 닫으면 Z축 굽힘 모멘트의 분포가 부재 위의 등고선 이미지로 표시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델에 부여된 역학적 조건이 해석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이아그램 지우기 기능으로 등고선 이미지를 지웁니다. 보기 메뉴에는 속성 부여 상태 아이템이 있습니다. 이 아이템은 요소 성질, 경계 조건, 하중 조건을 포함한 몇 개의 서브 아이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아이템은 구조 해석의 역학적 조건을 검사하고 수정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요소 성질 아이템을 선택하면 각 부재 또는 요소에 부여된 특성을 처리하는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이 대화 상자를 이용하여 요소의 특성을 검사, 수정하며 각기 다른 특성이 부여된 부재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죬쇠에 여러 강성 개수가 표시되었으며 화면에는 죬쇠가 적색으로 하이라이트 되어 있습니다. 요소 성질 세트의 번호를 1로 바꾸면 석가래의 특성이 게시되며 화면에는 석가래가 적색으로 하이라이트 됩니다. 여기에 게시된 석가래의 요소 성질은 앞에서 석가래에 부여한 단면 치수와 재료 성질에 의해서 결정된 값입니다. 또한 대화 상자의 에디트 버튼을 클릭하면 부재 단면의 형상 치수와 함께 기하학적 성질의 계산 내역이 표시됩니다. 세트 번호를 2로 바꾸면 보조 석가래에 부여된 요소의 특성이 게시됩니다. 이 예에는 보조 석가래가 없으므로 화면에 어떤 부재도 하이라이트 되지 않으며 실제 해석에 이용되지 않습니다. 세트 번호를 3으로 스크롤하면 도리에 부여된 특성이 게시되고 도리 부재가 적색으로 하이라이트 됩니다. 석가래와 마찬가지로 에딧 버튼을 클릭하여 부재의 기하학적 성질 계산 내역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계 조건 서브 메뉴를 선택하여 경계 조건의 부여 상태를 검사합니다. 앞에서 집안 지지 조건을 설정한 대로 지면과 그 아래에 석가래 절점이 회전단으로 지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중 조건 서브 아이템을 선택하여 모델 전체에 작용하는 하중 상태를 검사합니다. 하중 표시가 너무 복잡하여 식별하기 어려우므로 풍하중, 설하중, 자중을 선택적으로 구분하여 하중 이미지를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재를 선택하여 그 부재에 작용하는 하중만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앞쪽 석가래, 뒤쪽 석가래, 중간 석가래를 지정하여 그 석가래의 하중만 표시하거나 석가래 번호를 지정하여 하중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 하중 이미지를 클릭하여 선택하면 진한 색으로 하이라이트 되며 선택한 하중의 정보가 하중 조건 대화 상자에 게시됩니다. 지금까지 비닐하우스를 모델링하고 실시간으로 해석과 동시에 해석 결과를 그래픽으로 가시화하는 계략적인 과정을 설명하였습니다.